홍하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 홍의 생명과학 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소의 작용 두 번째 시간,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pH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효소마다 활성이 최대가 되는 온도와 pH를 각각 최적 온도와 최적 pH라고 하는데요. 먼저 온도에 따른 효소 활성을 보면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에서 최적 온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기질이 더 활발하게 효소의 활성 부위에 충돌하여 결국에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형성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최적 온도에 도달하면 이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고요. 온도가 최적 온도보다 높아지면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성됩니다.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워져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성되어 한 번 기능을 잃은 효소는 온도를 낮추어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pH에 따른 효소 활성인데요. 효소마다 최적 pH가 다릅니다. 이 펩신은 최적 pH가 약 2이고 그리고 아밀레이스는 최적 pH가 약 7입니다. 효소마다 최적 pH가 다르지만 효소 활성이 나타나는 pH 범위를 벗어나면 효소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성이 됩니다. 따라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요. 하지만 일부 효소는 다시 적정 pH 범위가 되면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효소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질의 농도인데요. 여기에 별표 하나 주겠습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죠.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만 기질 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두 개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S2일 때는 기질이 S1일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효소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 구간을 효소가 포화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세로축을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기질의 농도가 S2일 때 최대 반응 속도를 좀 더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높여주면 되니까 효소를 더 첨가해주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바로 저해제입니다. 이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촉매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고요. 효소에 결합하는 부위에 따라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구분됩니다. 자, 그림을 살펴볼게요. 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저해제와 기질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에 서로 결합하겠다고 경쟁합니다.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려면 기질의 입체 구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저해제의 입체 구조가 기질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하여서 경쟁적 저해제가 활성 부위에 결합해버리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효소의 작용을 저해합니다. 자, 이 저해제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경쟁적 저해제보다 더 높은 확률로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 그래프로 표현했는데요. 자,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라고 생각하고 효기복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질 농도가 이쯤 S1이라고 해볼게요.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반응 속도, 즉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이만큼이었다면 저해제를 처리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덜 형성하므로 반응 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기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더 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경쟁적 저해제를 볼게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경쟁을 하지 않고 저해를 하는 것이죠. 비경쟁적 저해제는요,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합니다. 단백질의 어떤 물질이 결합하면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기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이 기질이 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경쟁적 저해 때와는 다르게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저해 효과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그래프를 볼게요. 자, 여기를 S1이라고 하면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 정도 형성할 수 있고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더 낮은 농도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죠. 그런데 기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기질이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여전히 형성하지 못하고요.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많이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응 속도가 가장 클 때를 우리가 최대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요. 비경쟁적 저해제에서는 최대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프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기질 농도에 따라 초기 반응 속도의 변화를 기억, 니은, 디귿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기억, 니은, 디귿은 오른쪽의 실험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반응 속도를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효소의 농도를 보시면 1번 실험은 1의 농도를, 2, 3 실험은 효소 농도가 모두 2배입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2, 3번이 1번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이 실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2번은 저해제를 처리하였고 3번은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억이 3번 실험, 니은이 2번 실험이다.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 초기 반응 속도, 즉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농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하는 경쟁적 저해제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저해제 A가 비경쟁적 저해제였다면 최대 반응 속도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 그래프인데요. 반응이 진행되면 기질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더 빨리 기질의 농도가 감소한 기억이 반응 속도가 더 빨랐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 반응 속도가 낮다는 것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므로 효소의 농도가 기억이 니은에 비해 높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했다면 저해제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기억은 저해제를 첨가하지 않았고 니은은 첨가했을 때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 이 시간 기질의 농도 그래프 해석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호흡과 발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